안녕하세요. 구해조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구해조 빌딩의 정유주입니다. 오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좀 왔는데 그 전에 이사님 소개부터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조 빌딩에 새로 합류하게 된 정유주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대표님 계열사로 들어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직과 신뢰 표본이시잖아요. 대표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또 이렇게 네. 함께 하시게 됐어요? 네, 정유조 이사님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중개업계 다크호스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랑 상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본 건물은 신촌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해서 대학생과 병원 관계자 등 유동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F&B나 식당, 판매점 등으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건물의 정보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지 면적 40.99평, 건축 면적은 17.86평, 연면적은 90.52평, 지하 1개층에 지상 4개층에 총 5개층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49.46%, 용적률은 197.82%, 3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이고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니까 50%의 용적률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용도나 쓰임새는 좀 어땠나요? 지하에는 공연장이 있었고 1층에는 음식점이 있었고 2층에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지상 3, 4층은 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외관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로 되어 네. 있는데요. 어떤 외관 솔루션을 좀 주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전 변경 후도 빨간 벽돌의 마감이긴 한데 네. 요즘 신축에서 자주 쓰이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빨간 벽돌을 적용을 했고 기존 건물을 아시는 분은 변경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만남의 장소예요. 주말마다 다양한 분들이 약속을 잡고 오시는 거라 기존 건물이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빨간 벽돌이 없어요. 네. 지역적 특성상 이 동네에 좀 어울릴 수 있는 롱볼릭 벽돌 소재로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용적률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네. 한 개층 중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될까요? 한 개층 중축을 하게 돼서 90평에서 일단 108평, 17.86평을 중축을 하고요. 지상 4층 건물에서 지상 5층 건물로 마무리가 됩니다. 건물의 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토지가 40평인데 건물이 작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건물 가까이 가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가까이 좀 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쪽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건물이 전면이 앞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건물에 바깥에다 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범페율이 꽉 찼는데 엘리베이터를 바깥에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범페율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풀었다는 건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건물은 작지만 네.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뒤쪽에 넣었고 화장실도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에 기존의 위치에 그대로 안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전용 공간을 해치지 않고 오늘의 건물의 포인트는 작은 건물에 대한 검토. 도대체 이런 토지에는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딱 40평짜리 건물에 이런 사이즈의 건물이 들어가면 임대가 나쁘지 않네? 엘리베이터 위치 저렇게 잡으면 되네?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그리기에 좋은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이 눈으로만 봐도 엄청 깊어요. 건축주님께서는 이 건물을 매수하시기 전 단계부터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매수 결정을 하셨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지하가 너무 시원하게 잘 뚫려 있던 거죠. 지금 신축으로요. 이만한 지하를 판다는 거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 건축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네. 잘 지어진 건물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이해하시고 건물을 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도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로 들어왔는데 무서울 정도로 층고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저희 밑으로만 해도 엄청 깊거든요.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층고를 높게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돈이 많이 든다. 3, 4억은 버신 거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이 지역은 공연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무 연습장, 스튜디오인데요. 네. 층고 이렇게 높은 거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경쟁력 있게 들어올 수 있고 네. 남들보다 월세도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된다. 네. 지하라서 쾌적하지 않은 부분 제가 전열 교환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올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저희 구조물은 기존의 세입자가 사용하시던 인테리어상의 구조예요. 이런 것들은 깨끗이 처리가 되면은 네모 반듯하고 층고 높은 쾌적한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메인 기준층을 한번 보러 가봐야겠죠. 이동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부터 위에 층이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될까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층고인데 제가 좀 검토하러 갈 때 매번 층고 먼저 확인을 합니다. 건물 보시다시피 층고가 시원합니다. 벽 이런 마감재들 깨끗하게 페인트 칠할 거고 바닥 평탄화 시킬 거고요. 천장에는 레이스웨이 조성해서 조명 최대한 위로 붙여서 층고 확보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그나마도 개방성이 있어서 2층이 인기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풍유리로 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도 바깥에가 시원스럽게 바깥에서도 안에가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기준층부터 또 위에까지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따로 구조 보강이나 뭐 이런 이슈는 없었나요? 구조 보강은 물론 있습니다만 경미합니다. 오. 네. 건물이 기본적으로 튼튼했고요. 내력벽이 별로 없는 건물이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건축주님께 조언을 드렸고 그게 매수 과정에 영향을 좀 드렸습니다. 매수 전부터 대표님이랑 상의하신 보람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네.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을 전용 공간에 넣는 게 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 여기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요 안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에 누가 들락거리는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실 입구가 있으면 요 앞에 별도의 가림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간이 넓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처럼 전용 공간이 타이트할 때는 요만한 공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기가 이제 막히면 직접적으로 전용 공간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바깥으로 뽑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놓으면 성별이 바뀌는 거에 따라 한 개층 정도는 올르락 내리락 해도 큰 불편함이 없으니 바깥으로 화장실을 빼면서 이 건물에 조금 불리한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최상층으로 왔는데 엘리베이터 반드시 넣어야 돼요. 너무 힘드네요. 옥상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까요? 이 옥상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대로 한 개층이 중축이 되니까 저희가 서 있는 데는 5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전망은 이제 5층의 전망이신 거고요. 옆에 건물이 지금 저희보다 한 개층 높은데요. 눈높이가 똑같아요. 저희는 한 개층 더 올리면서 옆에랑 층수가 똑같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건물은 한 개층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지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공사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허가가 접수가 돼서 마무리 단계고요. 해체 심의, 굴토 심의. 그동안에 해체 심의는 계속 말을 했는데 굴토 심의는 신축일 때만 그동안에 있었어요. 굴토 심의라는 게 신축일 때만 있다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도 굴토가 있을 때는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바깥에다가 설치하면서 8m, 뭐 9m를 땅을 파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땅에 팠을 때 주변 건물의 안전상의 어떤 악영향을 줄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파면서 흙이 막 저희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쏟아지면은 저희도 큰일 나잖아요. 저희도 그런 안전시설을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리 감독을 이렇게 받겠다, 이런 절차로 순서대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 단계를 2단계로 받다 보니까 아직 착수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테리어 철거를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 공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인테리어 철거도 꽤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허가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심의 기간, 인허가 기간에서 2달이 더 플러스 되니까 8개월이 걸리고 신축이 10개월, 12개월이라면 리모델링은 절반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좀 들었을까요? 네, 설계 인허가를 포함해서 9억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의 목표는 9억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한다?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금액? 순수 공사비만 17억이에요. 이 건물을 없애는 비용, 각종 심의 비용, 허가 비용 합치면 18억, 19억입니다. 이어서는 저희 이사님 모시고 이 주변 상권부터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이 주변 시세가 좀 어떤가요? 본 건물이 명물거리 바로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건물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메인 명물거리로 시세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명물거리 앞에 타멘탐스가 23년도에 평당 1억 1,80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14년도 1월 달에 바나프레소 건물이 또 매각이 됐는데 1억 3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6,700만 원에 매입하신 거는 정말 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매수 전 검토부터 저렴하게 사시는 것까지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밸류업 후에 어떤 MD 구성을 좀 추천하시나요? 지하가 공연장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기존대로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신촌 같은 경우는 마포구랑 가까워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스튜디오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원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F&B, 음식점이나 카페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하는 임대료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본 건물이 110
10평이다 보니까 사실 통임대도 유리해요. 그래서 통임대 경우는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책정을 할 수 있고요. 개별 임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하 1층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1층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2층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3층에서 옥탑층까지는 한 10만 원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세 차익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수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께서 50억으로 네. 사신다라고 하시면 취득가액 27억 8천에 매수를 하셨고요. 필요 경비, 취득세, 수수료, 그다음에 공사비 해서 한 10억 선으로 계산을 하면 양도 차익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법인으로 매수를 하셨을 때 양도세를 제외하고 10억 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심의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자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오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또 투자적인 측면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완공이 되고 나면 완공된 모습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